안녕하세요. 안시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저작권이 미래엔과 그리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함부로 유포하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30쪽 보시면 고조선에 대한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군 이야기와 팔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를 이루어 보도록 합시다. 32쪽 보세요. 고조선이 건국되어 성장하다.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조선은 어떻게 건국되었냐?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수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형성됩니다. 고조선 건국 세력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맹을 맺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어느 나라라고요? 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했죠? 네,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맹을 맺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고조선은 중국하고는 또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단군 이야기에는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자, 단군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고려 후기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사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자, 이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 봐보니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환인이 아들 환웅이 관심을 보인 태백산 지역을 보니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곳에 다스리게 아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것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홍익 인간 사상입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소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혼자 오지 않았어요.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또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왔대요. 바람, 비, 구름, 이것은 날씨죠. 날씨는 무엇과 관계가 깊습니까? 네, 농사랑 관계 깊죠? 자, 이 고조선 사회는 농경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용이 생략되어 있네요. 자,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했대요. 자, 여기서 웅녀는 웅은 곰입니다. 곰, 그죠? 곰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곰이랑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연맹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 자, 우리 예전에 신석기 시대에 동물과 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다고 했죠.
요 청동기 시대에도 그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 부족은 곰을 숭배하는 그런 부족과 혼인해서 연맹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토테미즘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부족 간의 연맹이기도 합니다. 자, 단군 왕검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군은 자, 그 당시에 제사장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검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배자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지배자가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구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 사회는 제사와 정치를 지배자가 하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사진에 나오는 곳은 참성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단군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였다. 단군왕검. 단군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자,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조선이 건국되는 건국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지 이 얘기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랬을 때 고조선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선생님 고조선인데 왜 여기 조선이라고 하죠? 라고 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성계가 세우잖아요. 그 조선과 이 조선과 그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최초의 국가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위의 단군 이야기에서 생략된 부분을 조사해서 이야기를 완성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략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환웅이 곰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대. 곰.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어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자,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돼달라고 빌었죠. 그러자 마늘과 쑥을 주면서 이것을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걸 먹으면 너네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호랑이는 이걸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곰은 이것을 버티고 웅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웅과 혼인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2번. 위의 단군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우리는 밑줄을 두 가지는 그었어요. 자, 먼저 농업사회 어디다 그었나요? 바람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여기죠. 그 다음 부족 간의 연맹 어디다 그었나요? 환웅이 웅녀와 혼인을 하여 여기가 부족 간의 연맹을 나타내죠. 그 다음 계급사회 형성. 자, 계급사회 형성은 여기 형벌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가한다. 이것은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 계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우리 이러한 고조선의 사회는 도대체 지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고조선이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궁금하죠. 자, 고조선의 문화권은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의 문화 이 세 가지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서 고조선의 문화가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문화인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의 동검과 다른 점은 중국의 동검은 이렇게 손잡이도 함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비파형 동검은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우리 한반도의 독자적인 그런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그다음 미송리식 토기는요. 미송리식 토기는 이렇게 밑바닥이 납작하고요. 손잡이가 있고요. 주둥이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좀 더 넓어지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탁자처럼 생긴 고인돌이죠. 이 세 가지가 고조선의 문화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물입니다. 고조선의 문화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자, 건국이 된 다음에 고조선이 점차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왕위도 세습하고 왕 밑에 관직을 두기까지도 하는 등 굉장히 성장해 나갑니다. 자,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연의 침입으로 일부 영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연은 뭐냐면, 자, 우리 고조선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지금 기원전 4세기경에는 중국에는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이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요.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고조선이 강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 중국이 혼란한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자, 기원전 2세기경은 언제냐?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를 지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도기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혼란하겠죠.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한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이민들, 떠돌아다니는 유이민들, 중국의 혼란기를 피해서 기원전 2세기경 중국의 혼란기를 피해서 많은 유이민들이 우리 고조선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중에 위만이 이끈 위만 세력이 고조선으로 들어왔는데 고조선의 왕을 준왕이라고 하는 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해서 위만이 왕이 된 이때부터를 고조선이 위만조선이다라고 우리가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위만이 다스리는 고조선 어떤 사회였냐? 자, 위만조선이 되고 나서는 이 고조선의 철기 문화가 굉장히 확산됩니다. 위만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러면 위만은 중국 사람인가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봤을 때 위만은 중국에 살고 있던 고조선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왜 그랬냐면 위만이 중국의 혼란기를 피해서 고조선에 왔을 때 그 당시를 보면 위만이 조선 옷을 입고 있었대요. 조선 옷을 입고 있었고 조선 사람들이 했던 머리인 상투를 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이 나라 이름을 했을 텐데 그대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 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관직자들도 대거 많이 기용한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위만이 중국 사람은 아니고 중국에 있었던 고조선 사람이었구나 라고 추측을 해서 우리는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 철기 문화가 고조선에 전해지면서 더욱 철기 문화가 확산되고요. 또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진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고요.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고조선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개무역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 여백에다 써봅시다. 자,
고조선이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한나라가 세워집니다. 한나라. 자, 그리고 고조선 남쪽에는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보면 진. 고조선이 발전하던 시기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여겨지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었는데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른대요. 어쨌든 있었대. 이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특히 위만이 오고 나서의 이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고 했죠. 중개무역은 진나라의 물품을 고조선이 사서 한나라에 팔고 한나라의 물품을 고조선이 사서 진나라에 파는 이런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고조선이 강해졌다. 자, 그리고 고조선은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하고 발전된 국가 모습도 갖추게 됐대요. 귀족 아래 백성도 있고 노비도 있는 이런 신분도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분은 세습됐고요. 그리고 엄격한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엄격한 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 있던 법은요. 8가지 조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전해지진 않고 그 중에 3가지 조항만 우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기억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 모습을 추측해 봅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대. 나 죽지 않으려면 사람 죽이면 안 돼.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회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왜 생명을 중시했겠어요? 노동력이죠. 사람은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중시. 2번째, 니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 다리를 다쳤어. 상처를 입혀서 다리를 다쳐서 못 걸어? 그러면 노동력을 못 쓰네? 안 되지. 그래서 곡식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거야. 자, 노동력을 중시했고요. 노동력을 중시했고요. 자, 그리고 곡식으로 갚는다 라고 했듯이 곡식. 내가 가진 곡식이 있고 네가 가진 곡식이 있어. 내가 가진 곡식을 너에게 줄게. 사유재산이 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구나. 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를 산다? 자, 도둑질이라는 거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는 사회라는 거지. 이것도 여기 똑같네요. 사유재산이 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고 또 하나 노비로 삼는데 노비? 이것은 신분이 있구나. 신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계급 사회구나. 자,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했죠. 자, 50만 전? 이거는 화폐가 있었구나 라고도 추측할 수 있겠네요. 밑에 보도록 할게요. 팔족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사회가 굉장히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만들어졌겠죠. 법을 지켜서 조금 더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족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하면 복잡해진 사회의 질서를 규범을 통해 복잡해진 사회 질서를 규범을 통해 유지시키기 위해
또는 복잡해진 사회를 규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뭐 이래도 되고요. 그런 뜻만 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명도전과 세형동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명도전. 명도전은 뭐냐? 중국의 화폐예요. 돈입니다. 이것은.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명도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명도전이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다고 해요. 왜 중국 돈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출토되었을까요? 그것은 고조선이 이 돈을 통해서 중국 돈을 통해서 무역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형동검 보겠습니다. 세형동검은 이 한반도에서만 출토되어서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비파형 동검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청동검이었는데요. 날이 좁고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해요. 이 세형동검이 나타난 시기는 철기시대라고 해서 철기 무기도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의 침묵과 고조선의 멸망. 자, 이제 고조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한반도 동쪽의 작은 정치 집단이나 소국이 직접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개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죠. 이를 통해 고조선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 중국의 한나라와 대립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기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는 고조선이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갖다가 결국 한나라의 무제라는 왕이 육지를 통해서 또 바다를 통해서 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을 침략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왕검성이 함락돼서 멸망합니다. 자, 중국의 한은 중국의 한 무제에 의해서 왕검성이 함락돼서 멸망하였습니다. 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멸망시키고 나서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어요. 자, 군현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한이 이렇게 군현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려고 하자 이 지역의 토착민들은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한이 설치한 군현은 이후 등장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랴오강 유역으로 쫓겨나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랴오강은 요 강을 랴오어강이라고 합니다. 랴오어강. 자, 한편 고조선의 멸망을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서 사만사회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나라가 망했어요. 자, 나라가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해서 고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 고조선의 이렇게 높은 문화가 아래에 사만사회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역사 지식을 넓혀요도 같이 읽어볼게요.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고조선에 있던 자리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에 사군과 많은 현을 두었다. 요거는 이제 사군을 이야기하죠. 사군과 군현을 두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곳에서는 한에서 파견된 관리와 그 가족이 옮겨와 살았고 고조선의 지배층과 함께 사회를 통치했대요. 특히 그 사군 중에서 하나인 낭랑군은 고구려에 통합된 4세기 초반까지 중국 문화를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의 사만, 가야 등과 교역하면서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으로 점차 위축되다가 낭랑군은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냥 참고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면 40페이지가 나오죠. 40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의 범위를 알게 해주는 유물 유적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있었죠. 그리고 리송, 리식, 토기, 이적을 무슨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중국 혼란기를 피해 많은 위민과 함께 고조선에 들어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네, 위만. 팔조법을 만들어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 나라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네,